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13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날 9월 P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8.5%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 8.4를 상회하는 수치인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직 미국의 빠른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에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된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를 하였고요. 페드의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예상보다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약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이동한 후 한동안 유지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의 매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 및 금융환경에서 경제 전망에 상당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 속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 페드 내에서도 주류의 의견은 긴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는 수준이지 이대로 지금 바로 움직일 것이다. 요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7.27달러로 마이너스 2.3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미국의 9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번 달보다 올라갔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경계 심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뉴스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게 생산자들의 물가 지수거든요. 당연히 공장에서 뽑아져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제품의 이 가격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 다음 CPI의 경계 심리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인플레 하락세가 예상보다 느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제약적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속도 조절론도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연준의 주된 의견은 차라리 금리 인하를 다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냥 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의견이 지금 주류로 통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하게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올해 예상치는 한 번 75, 한 번 50bp를 올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3월 피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5에서 4.75, 맥시멈 5.0%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항상 말을 해왔어요. 특히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도 했고요. 이 의견 바뀌지 않는다면 괜히 먼저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는 시선, 요거는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아무래도 긴축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장의 유동성이 가뭄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나 이 몇몇 지역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채권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IM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에다가
지출 제한을 촉구하고 있고 인플레 억제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아니 뭐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나 해서 지금 생긴 문제가 뭐냐 하면 자, 터키 보시고 그리고 영국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긴축했을 때 이 반대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국의 이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정책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이 연기금들의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다시 이제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포지션 재조성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근데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 세계 흐름에 역행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전문가가 많은 이상 거기서 역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경계 침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는 하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역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의 산업 생산이 깜짝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일시적이다라는 이 시선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이 이 순간에도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길트채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때 5% 상향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란은행 총재 발언에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연기금 파산 이야기 나오니까 긴급적으로 정부가 이 영란은행 통해 가지고 시장 개입을 진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원래 얘기했던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밝혀가지고 야 이거 진정됐는데 야 지금 이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튕겨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파운드 같은 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까지도 이제 번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모두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이 당첨 가점이 11점이 빠졌다라고 해요.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벨로퍼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PF로 해서 재미를 봤던 뭐 증권사나 아니면 연결되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연결되는 뭐 시멘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파일 등등등등 이 정부의 민간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물량 제대로 주는 거 아니라면 한국의 민간주택 부분 여기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굳이 지금 좋지 않은데 매수해가지고 이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사이클이 돌았을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시장 분석 한번 싹 해봤는데, 일단 오늘 좀 길었네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요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싶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오늘만 하더라도 한 8% 빠지고 있는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뭐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게 22년 올해죠. 이 수소 발전 의무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상용화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 수소를 섞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혼소 발전 관련해서도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막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굉장히 고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고평가를 하고 원래라면 이 뉴스 딱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 정도 반등을 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에 꺾여갖고 올라갈 될 뉴스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뭔가 아쉽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이제 시장 굴러가는 판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봐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버티고 일본 버티고 우리나라만이래요. 우리나라만. 특히나 코스닥 보세요. 지금 거의 한 3% 빠졌는데 이게 진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쉬운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증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뭐 움직인다 만다 얘기는 하고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냐 뭐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마냥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도대체 지지라인이 어딘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봉만 본다면 뭐 이런 데가 보이긴 하지만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뭐 볼 게 있나 싶을 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뭐 주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봉이랑 월봉. 현재 이 파란색 선이랑 월봉의 빨간색 선이 겹칩니다. 여기가 장기 이평선 라인이에요. 가격은 한 12,200원 부근? 60개월이랑 그리고 240주선이 겹치는 라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지는 해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쉬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시장이 안 좋으면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100% 보장이 없다? 원래라면 여기서 원래 한번 쉬었다 가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지라인 부근까지 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지지를 좀 해줄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자면 최근에 외국인 좀 사나 했더니 오늘 또 팔죠. 일단 요거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위치에서 한숨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수급이 나오고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하고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요 11선, 핑크선. 이 돌파를 못 해줘요,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힘이 계속 큰 건데,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21선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60 혹은 요 480까지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뭐 사업적인 부분들,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1도 없다. 오히려 시장의 문제 때문인데, 뭐 지금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솔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게 어쩔 수 없다, 불안하다. 자, 세 번째,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라인까지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보여지고 있다. 가격은 12,200원 부근이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선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어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선 돌파하면 여기서 조금 탄력 있는 반등을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21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돌파를 했을 때 61 혹은 481선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말은 드렸지만 일단 지지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이랑 연결이 되면서 일단 지금 같은 하락이 나중에 반등을 조금 크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락이 좀 크면은 반등도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가 문제라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제가 추적 관찰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중요한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런 장일수록 으쌰으쌰하고 결국에 유동성 해결되면은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이거 같이 이제 보시길 바라며 저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